벌써 12월 30일 화요일, 올해도 오늘하고 내일밖에 남지 않았네요.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고, 마지막 영상으로 어떤 내용을 한번 같이 한번 구독자님들과 말씀 나눠볼까 생각을 하다가 부자, 돈 이런 이야기를 제 채널에 빠뜨릴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 힘든 이유에 대해서 지금 현실에 딱 맞는 2025에서 2026년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제가 생각하는 주제 또 내용을 정리해서 정말 엑기스만 뽑아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영상 시작해보고 끝까지 구독해주시고 영상 봐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초반에 옆뒤로 새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큰 뿌리 중에서 우리가 이 내용을 이해를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지원금 2025년도에도 각종 지원금, 기본급, 기본소득 여러 가지 돈들이 국가에서 주는 기본적인 지원금이 많이 나왔습니다. 곧 청구서가 이제 곧이 아니고 지금도 물가 상승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이 청구서가 날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의 국가 채무 증가가 점점 2020, 30, 40, 50년 가면 막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는 데이터가 이미 통계 자료가 발표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가 정말 국가 부도가 나는 게 아닌지 양극화를 넘어서 초양극화 사회고 이미 접어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고 배급에 길들여져서 수동적이고 피동적이고 비자발적, 소극적 주면 주는 대로 아니 내가 왜 일을 해? 나가가지고 뼈 빠지게 개고생하면서 200만원 벌 바에는 집에서 놀면서 댕자 쉬고 게임하고 먹고 놀면서 150만원 국가에서 지원금 타먹을란다. 이런 패배의식 꼭 이런 안 좋은 것들이 빨리 퍼지고 일부 젊은 사람들에게 전염병처럼 퍼지고 있는 이런 것이 현실입니다. 정말 꼭 필요한 분들이 좀 아프고 청년 가장들 내가 부모님도 없고 내가 지금 부양해야 할 부모님들이라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아프셔가지고 누워있는 이런 분들에게 선별적으로 최소한 지원이 돼야 되는 이런 복지가 나머지 팔다리 멀쩡하고 대부분의 사람들 젊고 돈 없고 힘들다 해가지고 다 지원을 해준다? 누구나 다 그런 과정 겪는 것이 당연한 거죠. 저도 예전에 젊었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돈이 많이 있고 부모님들 돈이 많아가지고 탁 이렇게 유산으로 넘겨준다든지 증여해준다는 이런 사람들 거의 없죠. 대부분 힘든 이런 상황 속에서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렇다 해가지고 지원금을 다 주는데 야 그걸 거부해라라고 말을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도 보니까 청년들 힘들다 그래서 월세 지원 제도가 2026년도에도 지원이 되시는 분들 나눠준다라고 하는데 해당 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해야 되겠죠. 저 돈이 누구 주머니에서 나오지? 마음씨 정말 좋은 우리 부자 아저씨, 우리 사장님 주머니, 부자 대통령, 부자 국무총리, 부자 국회의원들 나으리 그 주머니에서 각질러서 주는 건가? 그런 게 아니겠죠. 몰라. 국가지원금 누가 먼저 타먹는가의 싸움이다. 저 눈먼 돈이지 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내재되어 있는 마음속에 대부분이 아닐까. 국가 예산 또한 연말 되니까 지금도 대구뿐만 아닐 거라고 봅니다. 영상 보시는 구독자님들 대부분의 지역을 돌아다녀 보시면 아직까지도 보도블록을 뒤집어 엎는 곳이 대구에도 지금 수십 곳이다. 연말에 예산을 다 써야지만 또 그대로 내년도에도 배정을 받는다고 하죠. 예산이 남아서 우리가 이 지자체에서 이만큼 우리가 예산을 아꼈습니다라고 기획해가지고 올리면 내년도에는 삭감된다고 하니까 참 이런 사회구조 어렵다. 복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선별적 지금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보편적이고 대부분 절대다수 90%는 다 받고 그렇지만 또 부자, 자산가, 기업가, 돈 있는 사람들 너희들은 왜 이렇게 돈이 많고 기회가 많으니까 야 너희들 받지마 너희들 돈 많으니까 세금 폭탄 때려가지고 완전 다 내놔 절대다수의 우리 평범한 국민들의 돈을 나눠줘 왜 나는 힘이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불쌍한 사람이니 말이야 이런 의식들이 대한민국에 점점 퍼져나가고 있는 것들인데 정말 제가 안타까운 것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 양당이 있죠. 양당, 거대 야당. 한쪽에서 포퓰리즘으로 지금 해서 돈을 퍼주고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이 정책을, 이 정치 집단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저쪽에서 다 퍼준다 그러고 이 한쪽에서는 안 돼.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지금이라도 깎고 엉뚱하게 나가는 예산을 줄이고 정말 살을 깎는 듯한 노력을 해가지고 이 예산이 적재적소에 쓸 만한데 생산성이 올라갈 만하고 기업들을 지원해주고 기업들이 고용을 창출하고 수출 덕분에 이제 달러를 벌어들이고 이쪽에 우리가 선별적으로 그쪽으로 돈이 가야 돼 라고 하는 이런 거대 양당이 있다 그러면 표를 누구한테 주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각 지역의 지자체별로 이런 지원금이 나옵니다. 내년에도 이런 지원금이 나옵니다. 내년에도 이런 지원금이 나옵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 부모님이 거기 사시는데? 우리 애들이 거기 사는데? 뭐 그 지역에서 지원금을 뿌린다고? 근데 그 당이 어디라고? 라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고민했을 때 정말 갈등이 인간인지라 우리가 갈등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미래를 봤을 때 우리 젊은 청년들, 특히 우리 자녀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런 국가를 물려줘야 한다는 거 우리가 이성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 감정선에 우리 부모님이 거기 사시는데 지원금이 뭐 매달 나온다고? 이렇게 됐을 때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 이렇게 대한민국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란 말씀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누가 우리가 위로 올라가고 싶다거나 누가 부자가 되고 싶지 않다고 하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누가 돈을 벌고 싶고 누가 투자를 하고 싶고 누가 자산가가 되고 싶고 세금을 많이 낸다라고 존경받지도 못하고 말이죠. 근데 존경은커녕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가락질 받고 저 탐욕스러운 놈, 저 나쁜 X 같은 놈들 다 뺐자, 목줄 걸어서 끌어내리자, 전형적으로 망해가는 국가에서 나오는 바이브가 아닌가라고 안타까운 이런 또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사람은 이런 얘기 하죠. 저 사람을 말을 믿을 것이 아니고 행동, 결과를 믿으라는 얘기죠. 거짓으로 앞뒤 다른 위선, 앞에서 착하고 선하고 막 공감 가고 감성적이고 돈 없고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돈 욕심 없습니다. 이렇게 다 하더니만 나중에 뒤에서 진짜 이 실생활을 보니까 돈에 완전 미쳐있고 권력 지향적에다가 욕심 많고 앞뒤가 다르고 갑질 왕에다가 투자는 또 어찌나 잘하는지 말입니다. 정치인들 그래서 연예인들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절대로 그들 말을 믿지 말고 행동과 결과를 보자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우리 인생을 대신 살아줄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쭉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연말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그럼 도대체 어떻게 부자가 되려? 부자 되려면 도대체 뭐 일반 평범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 얘기냐? 아무리 생각해봐도 고전적인 방법이고 예전에 선구자분들이 성공하신 분들이 꾸준하게 말씀하셨던 방법대로 우리는 앞으로도 갈 수밖에 없다. 2026년도 돈을 아껴야 되겠죠. 월급 받아가지고 절약해야 됩니다. 무조건 집밥 먹고 배달, 외식, 커피값 다 줄이고 쇼핑도 웬만해 사지 말고 일단 선저축, 후지출 가계부도 한번 작성해보고 어디서 돈이 새 나가는지를 확실하게 그냥 눈으로 안 보면 절대로 안 고쳐집니다. 이 신용카드를 자르고 체크카드만 써야 되고 월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딱딱 해가지고 무조건 적금, 적립식 요즘에 뭐 ETF를 사든지 미국 달러 쪽에 관련된 상품을 투자를 하시든지 금 관련된 그런 상품 적립식으로 무조건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에 무조건 선저축해야 된다. 그리고 그 같은 시간 내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부동산, 뭐 주식, 여러 가지 코인 쪽에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 영상이 또 제가 또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부동산 관련돼가지고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할 것인가 올해 이제 내년에는 내지 말에 할 것인가 아직 내가 무주택자라면 기회가 아직까지 많죠. 대출도 많이 나오고 생애 최초 대출이라든지 조건도 좋습니다. 전세를 껴두고 미리 상급지에 내가 투자를 해놓을 것인가 또는 내가 대출을 받아가지고 레버리지죠. 전부 다 월세 받아가지고 그 월세입자 계약하고 월세 받아서 대출이자를 내가 감당을 해서 내가 몇 년 뒤에 실입주할 것인가. 일단 나는 부모님과 같이 살든지 아니면 일단 원룸 같은데 내가 투자와 거주를 분리하더라도 내가 투자를 미리 해놓겠다라고 지금 판단이 쓰면서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앞으로도 내년, 내후년 돈은 계속적으로 풀리는 게 100%, 1000% 확정된 사실인 거죠. 점점 인플레이션은 심화될 것이고 종이 앞에 가치는 떡락하고 특히 원화 말이죠. 실물 자산으로 빨리 교환을 해놔야 되겠다. 그 내 실물 자산, 즉 시간의 힘을 먹고 자라나는 실물 자산 말입니다. 차, 가방, 신발, 옷 이런 거 웬만해서는 사지 말고 가치가 하락하는 거 말고 말입니다. 다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모임, 독서, 강의 참석해보고 공부해보고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되니 말입니다. 관심 분야 책도 좀 읽고 앞으로도 내가 배급받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절대적인 이런 신념을 가진 정치 지도자 있죠. 나라의 체질 자체를 바꿔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나오지 않는 한 포퓰리즘을 버리고 성장 위주의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 나와야 될 텐데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나오지 않는 한 이런 국민성, 대한민국의 분위기, 바이브 자체는 점점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초양극화 시대는 온다. 자산을 가지지 않는 사람. 들고 있는 현금은 녹아 없어져 버리고 앞으로 집 없는 사람 또한 전월세 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내 번 돈은 주거비로 다 날려간다. 근로소득 다 써버린다는 말씀입니다. 거기다 추가적으로 식비, 관리비 내면 저축은커녕 마이너스 인생. 젊고 돈 잘 벌고 머리 팽팽 잘 돌아간다 해가지고 인생 다 허비해버리면 현생을 즐기다 보면 40대, 50대 돼가지고 인생 나락행은 100% 확장인 거죠. 똑바로 차리고 내년에 2026년도에는 내 자신과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됩니다. 타인과 의미 없는 시간을 많이 보내지 말고 나 자신과 대화도 해보고 나를 알고
나를 어떻게 하드캐리 해야지 올바른 방향성으로 내 인생을 갈 수 있을지를 스스로 고민도 많이 하시고 혼자 있는 시간에 사색도 많이 해보시고 그 시간에 혹시라도 시간 여유가 되신다면 제가 작년에 냈던 책 여기 끼워드릴 테니까요. 아래 링크에 구매 링크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뭐 1년 지났는데 의미가 있냐, 읽을 거리가 있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제 지금까지 노하우를 많이 담아놨기 때문에 책도 꼭 구매를 해주시면서 저도 많이 도와주시고 여러분도 인생에 도움이 되는 책을 많이 봐주시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돈을 열심히 벌어 모아 실물자산, 즉 내 명의의 자산을 계속적으로 축적해 나가면서 그 축적해 나간 자산만큼 합법적으로 세금도 많이 내고 당당하게 배급 이런 받는 삶이 아닌 스스로 인생을 개척하고 남들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는 우리가 되면 어떻겠다는 마지막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특히 2025년도가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서 또 한 번 우리가 이런 예전에 우리 성공하신 분들이 계속적으로 주장창 강조를 했지만 또 우리가 잊어버리는 망각의 동물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화이팅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2025년도 다코스TV를 정말 사랑해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응원해주신 분들 많은 분들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내년에도 우리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할 겁니다. 지금까지 다코스TV 다코스였습니다. 올 한해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내년 한 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화이팅입니다.